첫 번째, LX 세미콘부터 좀 살펴야 되는데 실적도 괜찮고 애플 관련주로 또 주목을 받는 것 같습니다. 어떤 점에 더 주목하면 좋을까요? 네. 2022년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제가 생각하는 키워드는 실적 상세 그리고 가는 것만 간다에다가 비중을 둬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나쁘고 우리가 뭐 꼭 저가져서 뭐 실적이 나쁘고 그런 건 아니지만 가격대로 보면 자기의 그 가격대가 평균 가격 이상으로 올라오면서 실적이 좋아지려고 하는 종목들, 특히 이 현상은 미국 시장에서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고, 오늘도 미국 시장에서 강세를 보였던 종목군들은 전부 다 실적을 까봤을 때 그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었던 종목군들이 좋습니다. 자, 근데 이 LX 세미콘 같은 경우에는 지금 3분기 매출이 한 40% 가깝게 증가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기업을 볼 때 물론 이제 순이익이 가장 영업이익이라든지 이런 부분 가장 먼저 중요하죠. 근데 거기 뒷받침이 되는 것이 뭐냐면 성장성이 같이 가미가 되려면 매출이 늘어야 되는데 지금 이 LX 세미콘은 매출이 한 40% 가깝게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효자 상품이 뭐냐? 바로 DDI라고 그래갖고 디스플레이 구동칩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메리트가 있고요. 또 방금 우리 신군이 얘기했던 대로 지금 최근에 미국에서 보면 애플 주가가 그래도 핫한 종목군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 LX 세미콘이 바로 이 애플과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가장 가까이 기대되는 것은 4분기에 이 LX 세미콘의 아이폰에 들어가는 이 DDI 출하량, 이게 대략 한 26% 정도 증가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런 종목군들도 현재 상태에서 봐야 되는 대표적인 종목군 중 하나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프 잠깐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가가 위로 올라가다가 최근에 이틀 동안 뭐 고점 대비하면 한 3일 정도 주가가 고점 대비 주가가 밑으로 밀려내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요, 항상 보셨을 때 내가 만약에 펀더멘털적으로 분석을 못하겠다 그러면 여기 밑에 마틴을 보시면 편합니다. 제가 몇 번 이 모양을 보여드리죠. 이 상향선 트렌드, 우상향의 모양을 주는 종목군들은 이렇게 이 마틴 게일존에 오면 당금은 뜨고 당금은 뜨고 당금은 뜨는 마법의 구간이 바로 요 구간입니다. 제가 조정받는 것은 이렇게 가격이 올라갔으니 당연히 조정받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종목군 배팅 전략이 좋은데 다만 이렇게 항상 얘기하죠. 막 쫓아가는 매매가 아니라 아침에 시초가 붙잖아요. 그럼 요령이 이렇게 하시면 최소한 단타든 장타든 하기 좋은 게 시초가와 시초가 아래 꼬리에서 내가 한 3분의 정도 들어가시고요. 나머지는 그 다음에 조정을 줬든 아니면 올라가다 조정 줬든 조정 줄 때 분할적으로 공략하는 매매 방법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결론, LX 세미콘 실적 호전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실적 장세로 주목해 볼 만한 위치에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네, 계속해서 두 번째 종목은 파수라는 종목 들고 오셨는데요. 조금 전 이야기해 주셨던 대로 정보 보안 관련해서 종목 상승 흐름이 좀 나왔습니다.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파수 제가 뭐 제일 좋아하는 단어 중에서 뭐 국내 최초, 뭐 세계 최초 그런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하는데 이 파수 같은 경우는 이미 세계 최초로 그 디지털 저작권 관리, 우리가 DRM이라고 하는데 요걸 상용한 데이터 보안 업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이름에서도 약간 그런 부분들이 느끼는데요. 최근에 그 마이데이터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테마 중에서는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이데이터, 그다음에 메타버스 요 시대에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업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업체다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아마 파수 그럼 좀 생소할 수가 있어요. 이게 어디서부터 분사된 거냐면은 삼성 SES부터 분사가 된 회사입니다. 자, 그래프 잠깐 보시면요.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한번 보시죠. 얘가 그동안에 항상 저는 이제 이런 패턴을 좀 주목하는데요. 주가가 올라갈 때는 이렇게 신나게 가격 상승 올라갔다가 올라가면 이제 조정을 받게끔 돼 있잖아요. 그럼 이제 조정을 쭉 받습니다. 기간 조정을 받고 있죠. 이렇게 쭉 기간 조정을 받다가 다시 에너지가 분출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막 쫓아가거나 그러지 마시고요. 항상 제가 얘기하죠. 아침 시가 대비 아래 혹은 밑으로 마이너스 있을 때 요때 베트 가시면 좋다라는 말씀도 참 많이 드리고 있고요. 특히 얘가 이렇게 고점 돌파할 때 중요한 게 밑에 거래량인데 하단에서 보면 거래량의 증가도 꾸준하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그 섹터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하나의 섹터로 꼭 이 파수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연결된 이런 그 보안 관련된 업체들이 있습니다. 이런 업체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상에서 보셔야 되고요. 좀 이따가 10시 반에 얘기할 때 이런 같은 그 테마성 종목군들도 같이 한번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종목은 오스템 임플란트가 되겠습니다. 최근 시장에서 상승 이후에 좀 눌림목 구간, 조정이 좀 나왔다가 최근 시장에서 좀 12월 달부터 상승 흐름이 좀 나왔는데요. 추가 상승 우리가 또 지켜봐도 되겠죠? 네, 지금
앞서 오미크론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물론 이제 그게 뭐 남아공 같은 경우는 우세종이 오미크론일 수 있다 하지만 지금 전체 세계적으로 보면은 오히려 델타 변이가 우세종이고 이 오미크론에 대한 문제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게 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이게 여전히 사회적으로는 부담스럽고 이런 모습을 주고 있지만 우리가 이미 작년에 이걸 한번 경험을 했던 분들이 있고 그러한 상태에서 저도 처음에 사실 이 오스템 임플란트는 이 상승 초기에 한번 제가 한번 볼게요. 상승 초기에 이 밑에 바닥에서 또 꼼지락거리면서 올라올 때 저희가 사실 이때부터 봤던 종목입니다. 근데 사실 저조차도 야 이게 뭐 너무나 많이 빠졌기 때문에 뜨는 건 알겠는데 얘가 이렇게까지 올라갈까? 이렇게는 정말 저도 상상을 못했던 종목이 바로 이 종목입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다시 오미크론 문제 때문에 오히려 또 악재를 맞고 있죠. 치과를 좀 덜 가거나 그런 경우도 있죠. 근데 사실은 사람이 아픈 걸 참을 수 없는 몇 가지 중에서 이 치통 부분에 대한 건 우리가 참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런 전체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역시 이 오미크론 같은 경우에는 향후 이 치과 관련된 제로 대응 중에서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우리가 이제 음식을 먹을 때 이 아무래도 고령자가 많아지면 이 이빨이 튼튼하지 않죠. 그러면 역시 임플란트 연결돼서 역시 우리가 이것도 또 역시 약하면 병원에 안 갈 수가 없죠. 특히 오세 임플란트는 제가 놀란 것은 이건 국내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오세 임플란트 정도 되면 이것은 세계적인 기업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세 임플란트가 말 그대로 세계 기업을 잡기 위해서 가장 추진하고 있는 중에 하나가 내년에 가장 핫 이슈 중에 하나가 뭐냐면 M&A성 제로입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주가가 좀 위로 나가다가 좀 조정받고 있지만은 앞으로 M&A 이 제로를 중심으로 해서 그걸 탑 1으로 넘버 1으로 올라서기 위한 이런 과정들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규모는 한 1,000억에서 1조 규모의 M&A 추진을 또 시행하고 있는 것도 긍정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 어떻게 보면 이쪽 이 치과 쪽에 대한 악재는 나올 만큼 다 나오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글로벌 1위 회사가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스트라우마이라는 회사인데 다만 이 오스 임플란트는 거기에 비해서는 다만 역사가 좀 짧습니다. 그걸 커버하기 위해서 역시 이런 부분들을 한다라는 얘기가 많이 있고요. 또 그다음에 그 치과에서 보면 그 투명 교정이라는 것이 굉장히 핫합니다. 이 부분과 관련돼서도 굉장히 향후 매출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고 특히 이미 중국의 투명 교정 시장을 주목하면서 이제 내년이죠. 내년서부터는 매출에 대한 발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올라가다 조정받고 있는데 조정에서는 저점의 베팅 전략이 가능하다라는 판단입니다. 이렇게 해서 다음 주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종목들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종목 상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한일시멘트 종목이 들어와 있네요. 매수가 21,000원에 비중은 20%. 일단 매수 저가 상당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구간에서는 수익구간에 들어와 있는데요.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좀 붙어 있는 모습이 좀 보여지네요. 어떻게 하면 더 큰 수익 거둘 수 있을까요? 네. 아마 그 한일시멘트는 저희가 지난주에 나갔던 종목 중에 하나가 한일시멘트 요 종목이었었죠. 이렇게 지난주에 이런 말씀 드렸어요. 내년에 가장 핫할 테마, 내년에 가장 주목을 받을 테마 뭘까요? 이제 선거가 이제 며칠 남았습니까? 이제 뭐 100일도 안 남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현재 대권 주자들이 가장 강하게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부동산 테마다라는 말씀 드렸고요. 이제는 억제 정책이 아니라 공급 유지의 정책을 쓴다는 측면에서는 이와 연결된 그러니까 건설 그다음에 뭐 시멘트 뭐 이런 쪽에 테마성 종목군 우리가 계속해서 봐야 된다는 말씀 드렸어요. 자 그럼 그래프 한번 잠깐 보시죠. 한번 보시면요. 이거는 뭐 팔가를 고민할 게 아니라 말씀드렸던 대로 이미 올라가다가 여기 마틴에 담갔다가 이게 항상 안정구이라는 말씀이었죠. 담갔다가 튕겨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위로 올라가면 앞에 고점이 한 25,000원대 근처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약간 위아래 물량을 맞았지만 현재 주가 위치는 얘는 더 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고민할 타임이지 여기서는 파는 거 아니다. 일단 위에 매물은 다만 25,000원대 직접 고점에서 약간 매물의 부분이 있겠지만 이런 종목은 좀 더 대선 관련주로도 볼만한 필요가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종목은 삼성전자가 들어와 있습니다. 매수가 72,600원에 비중은 30% 정도를 들고 계시는데요. 뭐 최근까지 정말 답답하고 힘들었던 종목인데도 매수 타이밍 좋아서 지금은 수익권 안에 들어와 계시네요. 어떻게 좀 대응하면 좋을까요? 그 삼성전자는 그냥 단지 삼성전자 하나가 아니라 여러분의 투자 마인드를 내가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를 항상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매매할 때는 두 가지가 있어요. 누구나가 다
뭐 우리가 몸의 체질도 뭐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 이렇게 있듯이 이 주식도 내가 약간 그 단기 매매에 능하냐, 아니면 난 직장을 다녀야 되고 그냥 오랫동안 갖고 있어야 되고 어느 쪽이냐 할 때 이게 몸과 마음이 따로 움직이는 분들이 계세요. 무슨냐면 내가 만약 직장을 다닌다. 내가 시세를 자주 볼 수가 없다. 그냥 일요일 날, 토요일 날이나 일요일 져서 조금 내가 좀 찾아볼 정도다 그러면 단기 매매가 굉장히 어렵죠. 그런 분들은 트레이딩 마인드가 아니라 투자의 마인드. 그러니까 기회가 될 때마다 돈 있을 때마다 이렇게 넣어서 쏠 수 있는 종목이 뭐냐라는 걸 봐야 되는데 삼성전자는 바로 그런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어떤 그 트레이딩을 해서 큰 수익을 보겠다. 이거는 얘가 다시 6개월선 위에 올라가야 그게 가능하다는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삼성전자는 그러니까 내가 뭐 지금 좀 내가 수익을 봤는데 내가 팔까 말까 할 때는 얘는 당연히 가계 발전이 8만 있으면 팔면서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근데 애당초 내가 단기 트레이딩 할 정도면 얘를 보지 말고 차라리 소부장으로 가라. 트레이딩. 걔들은 화려하게 움직입니다. 얘들은 그게 아니라 저수와 같다 그렇죠. 그냥 분기마다 배당을 주고 또 알아서 인플레이션 해지도 해주고 그러한 차원에서 이 종목은 살까 말까를 고민하시는 것보다는요. 그냥 장투로 꾸준하게 홀딩하는 전략이 낫다. 다만 단기적으로 보면 그래프 잠깐만 보시죠. 단기로 보면 LG화학의 그래프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얘가 지금 이제 이거 외부로 꺾을 때 이게 쌍봉이 아니면 괜찮다 그랬죠. 5일선 쌍봉을 주기 전까지는 얘는 트레이딩으로도 여전히 홀딩으로 가능하다라는 판단입니다. 투자에 만들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